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는 거의 똑같지? 응, 거의 똑같아. 네, 그런 건데. 맞아. 거의 똑같고 선생님이 추가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자, 그럼 보자. 준성이가 작년에 수정쌤이랑 안 배웠던 비유법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다 이랬잖아. 네,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럼 새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알았지? 혹시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직은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아니야. 자, 할 수 있어. 먼저 우리 시를 감상할 때 몇 가지 이제 이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학교 시간에 운율, 비유, 상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운 것 같아 보니까. 그치? 그쵸? 응? 그럼 먼저 운율부터 가볼까? 운율이 뭐지? 이거 너무 쉽다. 리듬. 맞아. 리듬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쌤이 맨 처음에 우리 그 고등시 감상할 때도 얘기한 게 있어. 운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뭐 같은 게 반복되거나 맞아. 비유가 있거나 또 뭐였지? 모르겠네. 일단 운율은 리듬감이잖아. 그래서 뭔가를 반복하면 생기는 게 기본이야. 네. 그래서 랩에서도 이제 라인 맞출 때 비슷한 소리를 반복한다거나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거나 하잖아. 뿌리부터 우리 뿌리 유스키 뿌리까지 뿌리. 나중에 보여주세요. 나중에 정식으로 보내지. 네. 준성이 100점 맞으면. 뭔 100점이에요, 100점 나한테. 만약에 맞으면 중간고사만요? 아니요, 전체. 그건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아무튼 뭔가를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게 기본인데 일단 이게 반복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우리 음성상징어는 여러 번 배웠지? 음성상징어 안에 뭐랑 뭐가 있더라?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랑 맞아. 같아요. 맞아. 둘 중에 소리가 뭐야? 의성어. 맞아. 이렇게 외우면 돼. 성, 소리, 시옷 들어가잖아. 그치? 이게 성악가 할 때 성자거든? 소리? 네. 그러면 태는 모양이잖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형태 할 때 태야. 그럼 잘 외워지겠지? 잘 짝지어지겠지? 자, 이게 왜 이제 은유를 형성을 하냐? 한 단어 내에 뭔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주 작은 소리에서부터도 이제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나거든? 느린 소리는 일렁일렁 흘러갑니다 라고 했을 때 봐봐. 이런 시가 실제로 없지만 쌤이 그냥 즉석에서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느린 소리는 일렁일렁 흘러간다. 어때? 리을이 반복되지? 네. 가장 작은 단위 같거나 비슷한 소리. 맞아. 소리가 반복되면 그것도 운율을 형성하는 거고 점점점 단위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네. 특정한 소리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러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보다 큰 거? 단위? 말의 단위 중에서 소리보다 더 큰 거 뭐야? 단어. 단어가 반복돼도 운율이 형성이 되고 아니면 어떤 문장 구조 같은 거 또는 이제 종결 표현 있잖아. 뭐뭐 합니다. 아까 반복되면 그것도 운율이고 뭐뭐 한다 반복되면 그것도 운율이고. 자, 반복되는 단위는 이제 어느 것이든 다 괜찮다. 아무튼 간에 무언가를 반복하면 리듬감, 즉 운율이 형성이 된다더라.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운율을 형성하면 뭐가 좋아? 효과가 비유였는데
일단 첫 번째 어때? 라임이 맞으니까 리듬감을 리듬감이 느껴지고 막 즐겁단 말이야, 그치? 네. 자, 그리고 입에 착 붙을 거 아니야. 리듬감이 느껴지면 입에 착 붙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주제 전달에도 아주 효과적인 느낌을 주기도 해. 그러니까 쌤이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 반복을 하면 리듬감이 형성이 되는데 중요하니까 반복한다 라는 말 한 적 있어? 반복을 안 중요한 걸 반복하지 않잖아. 똑같은 소리는 중요한 걸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는 뭔가 선생님이 이런 구절을 쓴다고 했을 때 뭔가 평화롭고 이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때 린 소리, 일렁일렁 이런 특정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지. 예를 들어서 트, 프, 크 거센 소리로 써봐.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잖아. 네. 맞아, 거센 소리. 이런 게 막 반복이 되면 선생님이 부드러운 분위기를 의도를 할 때 크, 트, 프 보다 르 이런 소리를 내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지. 그러니까 특정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운율의 효과이기도 하다. 괜찮아? 그 다음으로는 우와. 옆에 보미쌤, 일단 옆에 국어 선생님.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쉬는 시간에 준성이도 같이 생일 축하하자. 모르시는 분인데. 모르는 왜 그래도 오가면서 한번 봤을걸? 네. 자, 운율까지 했고 그 다음에 비유로 갈게요. 가자, 비유. 비유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비유는 모두 무엇이 기본이냐면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게 비유법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직유법이 있어. 자, 직유법은 직접적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표시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것들이 붙으면 직유법이야? 처럼이었나? 맞아, 뭐뭐처럼. 같이.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뭐뭐 듯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붙으면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직유법이야. 괜찮아? 은유법의 은은 수물은자인데 은근하게 비유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은근하게 비유. 자, 기본적인 형식이 뭐지? A는 B다. 이런 식으로. 기억나? 자, 그러면 여기서 사과 같은 내 얼굴.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이거 직유법인 거 알겠지? 네. 그치? 같은 이란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대상은 사과야, 내 얼굴이야? 사과? 원래 말하고 싶어. 원래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은 사과야, 내 얼굴이야? 네. 내 얼굴을 표시하고 싶었지. 자, 얘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개념이야. 이걸 뭐라 그러지? 관념. 맞아, 원관념. 그러면 이 내 얼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에 빗댄 거지. 네. 그럼 빗댄 얘 대상을 뭐라 그러지? 보조관념. 그렇지. 그럼 이걸 은유법으로 바꿔볼 수 있겠어? 사과는 내 얼굴은 사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는 이게 원관념이 앞에 나오고 보조관념이 뒤에 나오네. 자,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거부터 설명할게. 자, 의인이 뭐지?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맞아.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나타내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맞아. 화류법은 뭐야? 제 기억이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지금 똑바로 기억하자, 알았지?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내는 건 의인이야. 의인의 네.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야. 이건 화류는 뭐냐면 생명체가 아닌 것, 무생물이라고 하지. 무생물의 생물처럼. 그렇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야. 생물에는 동물이나 식물 같은 것들이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 자, 강아지가 웃어. 이건 의인. 이건 의인 맞아? 네. 그러면 책상이 웃어. 이거 화류일까 의인일까? 헷갈리지? 아니. 안 헷갈려? 이런 건 안 헷갈리죠, 아직은. 자, 근데 잠깐만 다시. 책상이 웃는 게 뭐라고? 화류. 아니야. 띠용이지? 자, 봐봐. 어디? 준석이 강아지 키워? 안 키워? 근데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강아지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책상이 웃는 거 동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화류법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문학에서는 우리 시를 볼 때는 감정과 관련된 것들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볼 거야. 감정. 어. 그러니까 행복하다 뭐 그런 어. 거 사람. 맞아. 웃는 거, 울음,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거는 문학에서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볼 거야. 그래서 아까 책상이 웃는다 라고 했잖아. 이건 문학에서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본 거야.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도가 달려나간다. 이거는 의인일까 화류일까? 달려나가. 달려나가는 건 일단 그거는 쌤이 방금 감정에 관련된 건 이제 사람이라고 시에서 문학에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화류입니다. 그렇지. 달려나가는 건 동물도 할 수 있으니까 네. 파도가 달려간다. 자, 요건 화류일 거야. 괜찮아? 네. 자, 그럼 혹시 필기해야 될 거 없겠어? 헷갈리는 거. 감정과 관련된 거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거 머릿속으로 기억할 거야? 필기하셔야겠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 그럼 준성아, 그 쌤이 필기 조금 이따 시킬 테니까 이것까지 듣고 필기할까? 네. 자, 그러면 비유는 무언가를 빗대어 표현하는 거고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둘 다 존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의인법과 화류법에서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을 수 있어. 자, 없습니다. 책상이 자, 이렇게 볼까? 네. 책상이 웃는다 했을 때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뭐야? 책상. 책상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때의 책상이 바로 원관념인 거야. 그럼 보조관념은 뭐냐면 봐봐. 사람처럼 나타내는 것이 보조관념이지. 이해됐어? 사람이 아닌 대상을 우리가 원래 나타내고 싶어 했던 원관념이라고 하고, 그럼 사람처럼 묘사하는 그걸 보조관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웃는 행위를 보조관념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는.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파도가 달려간다 해서 원관념은 뭘까? 파도가 이제 원관념이. 그렇죠. 달려간다가 보조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시작했어요. 어디? 준성이 딱 봤을 때 준성이가 오늘 처음 알았던 거 있잖아. 네. 웃음이라든지 이런 거. 쌤 오늘 프린트 나눠준 거에 필기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하. 네. 아이고 힘들어. 어제 몇 시 잤어? 사실 어제는 좀 빠르죠. 모르겠어요. 그저께가 그저께 피로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 준성이한테 커피를 줄 수도 없고. 반복돼요, 완전. 빈간 채워보시고. 주제. 네, 여기까지. 됐다. 됐어요? 볼까? 필기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몰라요. 차차차차. 잘했어.
그럼 선생님 같으면 준성아, 예. 감정과 관련된 거는 의인으로 보는구나 라는 거 준성이 오늘 처음 알았잖아. 그런 걸 적어놔야겠네요. 그치, 그런 걸 적어놔야겠지. 별표지. 그러니까 문학에서 문학에서는 감정과 관련된 게 사람처럼 의인법으로 치는 거야. 굿을 피운다, 노래한다, 웃는다, 이런 것들. 웃는다, 뭐 슬퍼.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유해서 더 플러스 알파로 볼 것들. 사실 대부분의 1학년 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가르치는데 너희 학교에서는 풍유랑 대유까지 알려주셨더라고. 그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나올 수 있지. 만약에 이제 시에서 이런 표현법, 시에 나타난 표현법 있잖아. 여기에 쓰인 표현법과 유사한 표현법이 사용된 문장을 고르시오.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치. 자, 그러면 풍유랑 대유까지 같이 보자. 어디 놨을까요? 승준이는 안 그러죠? 응? 승준이는 안 그러죠? 승준이네? 승준이한테는 아직 자료 안 받아서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지난번에 쌤이랑 특강 했을 때는 안 배웠다고 했던 것 같아. 부럽다. 근데 괜찮아, 별거 없어. 이거 기억 안 나?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제 머리가 리셋됐나 봐요. 자, 이거 다시 보면 돼. 자, 네. 풍유는 뭐냐면 속담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속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뜻이 따로 있어. 근데 비유적인 표현만으로 원래 숨겨진 뜻을 이렇게 뭔가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등잔 밑이 어둡다 라는 속담이 있지. 이거 무슨 뜻이야? 진짜 등잔 밑이 깜깜해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속에 무슨 뜻이 숨어져 있어? 이게 뭐라고 해야지, 가까운 데로 답이 몰라요. 맞아. 거의 잘했어. 대답해놓고 왜 몰라요 그래. 가까운데 뭔가 내가 찾던 게 있는데 엉뚱하게 막 다른 데 찾거나 이럴 때 하잖아. 가까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 어때? 속담처럼 봐봐.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걸 암시하는 거. 이런 게 풍유라고 보면 돼. 괜찮아? 대유는 대가 대신하는 거야. 무엇을 대신하냐면 일부분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야. 일부분이 전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가 있을까? 학교에 나온 걸로 할까? 백이의 천사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걸로 해야겠다. 너희 학교에서는 대유법을 그래, 요걸로 했네. 우리 껍데기는 가라 배웠던 거 기억나? 네? 껍데기는 가라. 배웠지.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했을 때 껍데기는 일단 상징물인 거고 나쁜 것, 폭력, 억압을 상징하는 거고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 네. 기억나? 그래서 한라선 어딨지? 한라. 그럼 백두산은 어딨지? 어딨어요? 그러면 한라산 아래 있을 것 같아? 위에 있을 것 같아? 한라산이 위에 백두산보다요? 아래에 있지 않을까? 맞아요. 한라산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산이야. 백두산은 여기 위에 북한 쪽에 지금 요쪽 어딘가 있을 거야. 북한에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사실 한라산도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일부고 백두산도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산의 일부잖아. 근데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표현을 하면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 어때? 일부가 전체를 대신했지.
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 너희 학교 프린트를 예시로 들어줄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는 어떤 유명한 말이 있어. 빵만? 사람은 빵 가지고만은 살 수가 없대. 여기 이게 무슨 뜻일까? 아, 당연히 빵 가지고 살 수 없지. 김치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지. 이런 뜻일까? 무슨 뜻일까? 빵 가지고 살 수. 자, 사람은 빵이 뭔가 상징이. 맞아.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음식이라는 전체의 개념을 빵이 대신한 거야. 빵은 음식의 일부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빵으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사람은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지. 무슨 뜻이냐? 사람은 먹는 거 이런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정신적인 작용 같은 거 있지. 뭐 양심을 지킨다든지 사람들이랑 이렇게 뭔가 교류를 한다든지 다른 것들도 필요해.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다고만 해서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야. 사람답게 살는 데는 다른 것도 필요해 라는 뜻이거든. 아무튼 간에 이때 빵도 음식이란 전체를 대신하고 있지. 이해됐어? 네. 대신하는 게 대유법. 풍유법은 속담, 격언 생각하면 돼. 그럼 풍요의 예시로는 좀 어떤 게? 풍유의 예시요? 이런 각종 속담 생각하면 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럼 시에서 뭐 나는 그 기억지도 모른다 그런 게 나오고. 가끔 가다 나올 때가 있어. 가끔 가다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이 풍유법은 뭐 시에서 많이 보는다기보다는 우리 소설?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긴 하죠. 속담, 유명한 격언, 명언 이런 거. 명언은 말고 보통 속담. 속담. 네.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상징으로 넘어갈게. 와 상징. 어, 이거 오늘 배웠는데. 오늘 배웠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와. 와우. 그러면 기억 더 잘하겠네. 오늘 배웠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 비유의 키포인트는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거든? 그쵸. 그치. 상징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거야.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잎클로버는 무엇의 상징? 힘. 뭔가 행운의 상징. 자, 행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네잎클로버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지. 자, 그리고 뭐 오늘날은 꼭 해당되진 않지만 비둘기. 맞아.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 맞아. 평화의 상징. 이런 거. 평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둘기로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지. 자, 그러면 상징도 마찬가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 그치? 그렇겠지? 그러면 아까 봤던 네잎클로버, 행운. 여기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개념이 뭐였지? 행운이지, 행운. 추상적인 얘가 바로 뭐겠어? 원관념이 추상적인 거야. 그리고 구체적인 게 이게 바로 보조관념인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자, 상징은 여기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뭔가 종류를 얘기해 주시진 않은 것 같은데, 가볍게 알아도 그 종류가 조금 더 있어. 봐봐. 요런 종류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 자, 개인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작가 개인이 부여한 상징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껍데기 생각했을 때 껍데기가 폭력, 억압 이런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 근데 이 시인은 이 시 속에서 껍데기는 가라에서 이 껍데기를
폭력의 상징, 억압의 상징으로 부여할 거야. 시인이 개인적으로 상징을 부여한 거지. 네. 요게 개인적인 거고, 관습적인 거는 조금 더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져. 어떤 범위냐면 민족, 특정한 민족, 아니면 특정한 종교 차원으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있지, 소나무.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소나무는 지조, 절개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뭐 미국에서는 소나무를 보면서 지조와 절개를 떠올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민족 차이로 이제 다르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오케이? 원형적인 거 뭐냐면, 그럼 범위가 더 넓어지겠지. 인정 범위가.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인류가 오케이 하고 인정하는 거야. 비둘기. 비둘기 조금 애매하긴 해. 이제 어디서는 이제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디선 또 이제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비둘기는 사실 지금까지 관습적 상징 쪽으로 많이 보긴 했거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구와 우주에 이제 어떤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존재들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물, 불, 태양, 달 이런 것들. 왜냐면 봐봐, 우리 문명이 발달됐을 때 모든 문명이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이집트밖에. 이집트 문명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아무튼 인간들이 이제 삶을 꾸려갈 때 거의 다 물 바로 옆에서, 강 바로 옆에서 이제 문명이 생겼단 말이야. 그치? 물은 그래서 무엇의 상징이냐면 생명의 상징이기도 해. 이건 전 세계에서 공통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거야. 근데 네잎클로버도 보통 관습 쪽이라고 많이 보긴 하거든.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 근데 또 동시에 어떤 걸 상징하기도 하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죽지 마, 니마 죽지 마 이러잖아. 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저승을 가는 그 강이 무슨 강이더라? 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왜 하데스가 사는 그쪽 그 강이라든지 뭔가 아무튼 저승을 상징하는 강, 이제 모든 국가마다 어떤 저승을 건너가는 강 같은 게 존재한다고 그런 뭔가 신화나 전설 속에 있잖아. 그래서 똑같이 있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해. 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정열, 열정, 뜨거움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지. 근데 산불 같은 거. 뭐라고 해야지? 위험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이제 저 불이나 물을 개인적 상징에서 따로 쓸 수도 있긴 해. 그치?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여기서도 따로 쓸 수도 있다더라 하는 것들. 아무튼 요런 게 바로 상징인데, 그럼 우리 여기서 상징과 비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상징과 비유를 구별해 줘요. 자,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지?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랑.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나타내거든? 보조관념은 한 번에 하나만 나타난단 말이야. 사과 같은 내 얼굴, 내 마음은 호수다. 오케이? 그래서 1대1 관계야. 자, 근데 상징 같은 경우에는 봐봐. 우리 껍데기는 가라해서 이 껍데기를 억압, 폭력, 독재, 부정의 상징이야 라고 했지. 그치? 하나의 상징물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네? 그러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어떻게 돼? 원관념이 여러 개, 마늘 다짜 알아? 네. 맞아요. 그다음 보조관념이 하나의 관계인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쉴 때 된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 마지막으로 정말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은유법이랑 상징법이랑 구별하게 할 수도 있어. 어려라? 왜냐면 보통 그 비유법은 표면에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둘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게 원관념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은유법도 원관념을 생략해버릴 때가 되게 많거든? 은유법이 그 A는 B. 맞아. A는 B다. 예열 되는데 그냥 B만 그냥 냅다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러면 상징이랑 은유랑 헷갈리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헷갈릴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지금 하는 연습을 시켜줄게. 그 준성이 그 봄날 그 시 학교에서 배웠지? 봄날 아침. 봐봐. 봄날 아침. 즐거운 노래가 튕겨 나옵니다. 이거 봄날 아침이라는 시야. 네. 그리고 그 요즘 노래 중에서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그거 알지? 네. 자. 이건 또 노래야. 자, 둘 중에 하나는 은유가 쓰였고 둘 중에 하나는 상징이 쓰였어.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상징 배우기 전에 배웠으니까 저 첫 번째 건 비유입니다. 상징 배우기 전에 배워가지고? 네. 오케이. 그래서 은유법이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거는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일단 그 별이 뭔가 뜻이 상징 같단 말이에요. 상징입니다. 오케이. 좋아. 일단 정답 맞췄어. 맞췄고, 선생님이 좀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 알았지? 자, 별을 따서 너에게 줄게. 그 뒤에 막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 자, 실제로 하늘에 별을 따가지고 줄 수가 있어? 못하죠. 없지. 그럼 이때 별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랑. 맞아. 정말 소중한 것. 사랑. 이거 너에게 줄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정말 예쁘고 좋은 거 내 사랑만을 주고 싶어. 어때? 지금 얘 원관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추상적 개념을 별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나타내고 있지. 그래, 그러면 우리 상징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네. 그치? 자, 그리고 봄날 아침에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옵니다. 이거 내용 기억나? 이제 봄비가 막 내렸어. 네. 그치? 네. 봄비가 내렸는데 그 예쁜 빗방울들만을 모아서 나뭇가지에 이제 걸어둘 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네. 자, 그러면 이때 즐거운 노래는 뭐야? 즐거운 노래가 그 참새들이 그 나무까지 있는 그 빗방울 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참새들이 가장 고운 것을 골라가지고 쫑쫑 눌러봐. 거기까진 맞거든? 그럼 쫑쫑 누르면 즐거운 노래가 톡톡 튕겨 나온대. 여기서는 그 물방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빗방울들? 즐거운 노래가 이제 물방울. 맞아. 그 빗방울이야, 빗방울. 그래서 참새들이 그걸 콕콕 누르면 그 나뭇가지 있는 그 빗방울 툭툭 하고 튀기는 것도 있잖아.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여기 즐거운 노래는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즐거운 노래는 보조관념. 그치, 원래 얘기하고 싶은 건 빗방울이라는 원관념이 숨어 있는 거지. 얘는 보조관념이래. 자, 마찬가지로 상징에서 별이 보조관념인 거고 사랑, 소중한 것이 원관념이란 말이야. 지금 둘 다 원관념이 숨어 있고 보조관념만 띡 하고 나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 상징은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은유는 어때? 빗방울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냈잖아. 그러면 은유야. 이해됐어?
그리고 애초에 즐거운 노래는 빗방울 하나만 딱 나타내는 거잖아. 우리 비유법은 1대1 관계라고 했었지. 네. 근데 상징은 뭐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사랑,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 추상적인 거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구별하라고. 이런 걸 구별해야 돼. 오. 이해됐어? 은유랑 상징이랑 구별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럼 비유는 이제 응. 몽관념하고 보조관념 딱 하나씩 있고 맞아. 상징은 이제 몽관념은 많을 수 있는데 보조관념은 하나다. 맞아. 그리고 원관념이 되게 추상적인 애들이다 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 다 마치면 쉬게 해줄게. 얘기를 당연하죠.